자, 수능 특강 지수로그 함수 레벨 1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수함수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직선 x는 2와 만나는 점을 b라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죠? y축과 만나는 점을 a,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지수함수는 y축, 즉 y절편 a가 항상 0,1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죠? y축 대칭만 된 거기 때문에 fx를 그려보면 감소함수가 나올 거고요. x는 2와의 교점을 b라고 했으니까 b는 x좌표가 2, y좌표는 얼마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4, y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16분의 9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계산하시면 루트 16분의 73, 그래서 4분의 루트 73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지수함수 fx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의 x제곱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1보다 크다 일 때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지수함수인데 결국에 얘는 뭐냐면 a에 대한 2차식이죠. a가 a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는 결국에 그냥 상수 취급을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fx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지수함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수함수인데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가 0보다 클 때, 즉 여기서 fx 함수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함수가 1보다 크다, 얘가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y값 1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 부분 x가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려면 이 녀석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 이 밑을 담당하고 있는 요 녀석이 1보다 크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항시키시면 요렇게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따라서 a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되니까 정수 a 값의 합은 얼마가 되시면 되냐? 이거 계산하시면 9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두함수 fx는 2의 x제곱, gx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hx는 gx분의 fx라 할 때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에서 hx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죠? hx가 gx분의 fx라고 하는데 gx분의 fx 요렇게 되는데, 자, 분모에 있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를 처리를 해주시면 2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죠. 즉 hx는 뭐냐면 그냥 6의 x제곱이라고 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다. 자, 그러면 최대값 구하시려면 x에다가 큰 거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h1은 6이 되시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x에다가 작은 거 마이너스 2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최소값 h-2는 얼마냐면 36분의 1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은 6분의 1 하고 정답 쓰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4번 직선 y는 m이 함수 fx는 2의 x-3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최대값을 k라 하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k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y는 gx일 때 g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y는 m이 fx랑 만나지 않는 m의 최대값을 k라고 한다. 자, fx를 한번 보시면 지수함수인데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2의 x제곱 상태라면 x축이 점근선이면서
y축이랑 1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얘가 지금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누가 변경되냐면 점근선이 y는 0에서 y는 2로 바뀌고요. 그러면 원래 지나던 0,1이 0,3으로 변할 텐데 얘가 x축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뭐냐면 y는 fx의 그래프인데 그러면 y는 m이 요렇게 생긴 이 노란색의 fx랑 만나지 않는 m의 최대값을 k라고 한대요. y는 m이니까 어떻게 생겼어? x축이랑 평행하게 요렇게 생겼지. 그지? 이렇게 생긴 직선 fx랑 안 만나는 거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갖는 게 2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k는 2라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gx는 뭐냐면 그런 fx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게 gx다. 그러면 gx는 뭐가 돼? 원래 fx가 2의 x-3제곱 플러스 2였는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 그러면 2의 x-5가 되시면 되고요. 원래 플러스 2였는데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켜.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얘가 gx, gk를 구하라 했으니까 몇을 구하라는 거야? g2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8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8분의 마이너스 15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곡선 y는 로그 2의 x랑 직선 x는 2가 만나는 점을 a, y는 로그 3분의 1의 x랑 x는 9가 만나는 점을 b라 할 때 a, b의 중점은 a, b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a는 x좌표가 2 대입하시면 1이죠. 자, b는 x좌표가 9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그러면 a, b의 중점을 a, b라고 하는데 a, b는 x끼리 더해서 반 나누면 2분의 11 y끼리 더해서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는 2분의 10이니까 5 하고 정답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6번. 함수 fx는 2의 x-a 제곱 플러스 3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gx는 4,3을 지나고 점근선이 x는 b일 때 a,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역함수 문제 나올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항상 가장 마지막 단계의 풀이 방법이라 그랬고요. 역함수가 4,3을 지나? 그럼 원래 함수는 3,4를 지나야지. 그지? 그러면 대입을 하시면 4는 2에 3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이고요. 2에 3 플러스 a제곱은 1이니까 1 나오시려면 지수가 0이어야 되지.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니까 fx가 원래 뭐였었냐면 2에 x-3제곱 플러스 3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점근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점근선도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fx의 점근선이 될 거 아니야. 이 녀석은 지금 점근선이 얼마야? 얘 달려있으니까 y는 3이 점근선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즉 x는 3이 되면 얘가 gx의 점근선이었겠지. 그러면 b는 3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b 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9 나오시면 되겠죠. 자, 7번 정역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fx는 2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5인데 이 녀석의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만 생각하면 되냐?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밑이 3분의 1보다 3분의 1이니까 0이랑 1 사이라서 무슨 함수냐면 감소함수겠죠. 그러면 내가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정의역 중에 제일 작은 원소를 집어 넣으시면 되지. 그지? 그러면 2로그 3분의 1에 3이 되시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죠.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f에다가 가장 큰 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2로그 3분의 1에 9가 되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하시면 2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방정식 8 곱하기 2의 로그 2의 로그 9의 x제곱은 x는 로그 9의 8의 해를 구하랍니다. 그죠? 자, 요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8 곱하기 지수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밑이랑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 x의 로그 9의 2의 제곱 요렇게 만들 수 있고요. 얘는 뭐 별로 건들 게 없어 보여. 다만 여기 8이 있으니까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지수를 앞에 개수로 한번 떨궈줘 볼게요. 그럼 3의 로그 9의 2다. 이렇게 바꿔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형태가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우변으로 데려옵시다. 그러면 x에 3의 로그 9의 2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의 로그 9의 2제곱 얘가 0이 되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긴 하지만 로그 자체는 상수라 그랬고 상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지수로서 이용을 해먹으면 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x 로그 9의 2제곱으로 묶어낼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뭐가 남아야 되냐면 3로그 9의 2에서 로그 9의 2를 빼주시면 되겠지. 그지? 3개 있는 거에서 하나 빼니까 몇 개 남아? 2개 남으시면 되죠. 요렇게. 다음에 뒤에서는 8 남으시면 됩니다. 얘가 0이 돼야 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식이 0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지. 하나는 x 로그 9의 2제곱이 0이 되던지 아니면 x의 2로그 9의 2제곱이 8이 되던지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는 방법은 x는 0밖에 없어. 근데 x에다 0을 넣을 수 있냐 하시면 절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로그의 진수가 x이기 때문에 0은 절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얘가 유일한 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녀석이 유일한 해라는 건데 자, 그러면 x의 2 로그 9의 2는 8이다. 요거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2랑 자리 바꿀 거야. 2의 2 로그 9의 x의 제곱은 8이야. 아,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에 이 지수가 3이면 되는 거잖아. 그지? 2 로그 9의 x가 3이면 돼. 그러면 로그 9의 x가 2분의 3인 거니까 x는 뭐야? 9의 2분의 3제곱이니까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세제곱이겠죠. 그죠? 그래서 27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지수로그 함수 레벨 2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두 함수 fx는 a의 x제곱, gx는 a의 2-x제곱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뭐 보기 먼저 보기 전에 gx 먼저 처리를 좀 해봅시다.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뒤로 가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고 x를 앞으로 좀 데려오시면 얘는 어떻게 생기네요? a의 x제곱을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녀석이죠. 그죠? gx는 fx를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fx랑 gx의 점근선은 일치하냐? 라고 물어봤죠. 그죠?
fx나 gx나 둘 다 뭐가 없어? y축 평행이동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점근선은 뭐겠어? fx는 당연히 x축, y는 0일 거고 gx도 당연히 x축, y는 0이 되시면 되겠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니은 모든 음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면 a는 0이랑 1 사이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랑 gx의 그래프를 하나의 평면에다가 동시에 그릴 건데 그릴 때 두 가지의 버전으로 그려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밑 a가 1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x는 y축에서 1에서 만나는 요렇게 증가하는 지수 함수일 거고요. gx는 어떻게 그리면 돼?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요렇게 생겼을 텐데 x축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민 거죠. 그러면 요렇게 생겼겠지, 그지? 얘가 a가 1보다 클 때 만약에 a가 0이랑 1 사이다라고 하면 fx는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1을 지나면서 gx는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었어. 그러면 요렇게 생겼으면 되겠지, 그지? 문제,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의 실수 x에 대해서, 즉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면 누구야?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가 fx고 얘가 gx잖아.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fx가 gx보다 크면 a가 0이랑 1 사이냐?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디귿, 양수 k에 대해서 x는 k 플러스 1이랑 fx, gx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요. 직선 x는 1-k와 fx, gx가 만나는 점을 c, d라고 할 때 a, b랑 c, d의 값이 똑같냐. 자, 요거 디귿 뭐 조금 귀찮게 점을 가지고 증명을 해낼 수도 있지만 지금 fx랑 gx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fx는 a의 x제곱이고요. gx는 a의 2-x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x랑 2-x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좋은데 x랑 2-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1이에요. 이해되시나? 자, 왜 했냐면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는 짓을 언제 해? 중점을 구하고 싶을 때 해. 그지? 그러면 x랑 2-x의 중점이 1이라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야? fx랑 gx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둘이 더해서 x값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눴어. 중점을 구해봤더니 1이야. 아, 그러면 얘랑 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럼 두 가지 버전의 그림을 미리 그려놨었는데 여기가 뭐야? x는 1이고요. 여기가 뭐야? x는 1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x는 1 플러스 k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 1-k랑 만나는 점. 하나는 x는 1 플러스 k랑 만나는 점, 하나는 1-k랑 만나는 점. 이거 식의 형태 봐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k만큼,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k만큼,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k만큼, 왼쪽으로 k만큼,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k만큼, 왼쪽으로 k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냐,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똑같죠. 왜냐하면 fx랑 gx는 대칭 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밑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대칭이랑 평행이동을 잘 시키면 이 곡률과 요 곡률이 당연히 일치하죠. 그죠? 휘어진 정도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지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y값 길이의 거리를 재시면 당연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자,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x-2제곱 위에
점 A를 지나고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B라 하고, B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X-2의 제곱과 만나는 점을 C, C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는데, 사각형 ACDB의 넓이가 2분의 15일 때 직선 AD의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어렵지 않죠? A를 먼저 잡으면서 출발을 할게요. 문제에서 A를 기준으로 문제를 읽어줬기 때문에 A의 X좌표를 A라고 하시면 Y좌표는 얼마가 돼? 2의 A-2제곱이고요. 그럼 B의 좌표는 A랑 X좌표가 똑같으니까 A, 2의 A제곱. C는요, B랑 Y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가 2의 A제곱이 나오려면 X에 몇을 넣어야 돼? A 플러스 2를 넣어야 돼. D는요, C랑 X좌표가 똑같으니까 A 플러스 2, 2의 A 플러스 2제곱. 요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구하라고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사각형 ACDB의 넓이가 2분의 15다라는 걸 줬죠. 그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봅시다. A에서 수직으로 B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지? C에서 요렇게 수직으로 D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은 평행이다라는 얘기고, 그럼 사각형 ACDB를 요렇게 그어보시면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 거냐? 사다리꼴이 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할 건데, 자, 윗변 AB는 얼마냐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얘가 윗변의 길인데 요거 간단히 해야죠. 그죠? 2의 A제곱으로 묶으면 앞에서 1 남고요. 뒤에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남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4분의 3의 2의 A제곱 될 거고요. 아랫변은 얼마야? 2의 A 플러스 2제곱에다가 2의 A제곱 빼시면 되네. 그럼 얘는 2의 A제곱으로 묶어내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 곱하기 2의 A제곱이야. 됐죠? 높이는 얼마냐면 BC의 길이가 높이가 될 텐데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어. B에서 Y축의 수직으로, 즉 X축에 평행하게 간 게 C니까 얘가 평행이동 된 만큼 얼만큼이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가면 C가 된 거겠지. 그지? 그니까 이 녀석의 길이가 얼마냐면 2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각형 ACDB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그지? 자, 윗변은 얼마? 4분의 3 곱하기 2의 A제곱. 아랫변은 얼마? 3 곱하기 2의 A제곱. 높이는 얼마? 2였고요. 2분의 1 해주시면 되지. 그지? 요거 먼저 정리하시면 둘 다 2의 A제곱이니까 계수끼리 계산하시면 4분의 15 2의 A제곱이다. 얘가 얼마? 2분의 15죠. 그러면 2의 A제곱이 2여야 되니까 A는 얼마냐면 1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답으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직선 AD의 기울기를 정답으로 써야 되니까 A는 몇 컴마 몇이야? 1,2분의 1이고요. D는 몇 컴마 몇이야? 3,8이죠? 그러면 AD의 기울기는 D에서 A 빼시면 2분의 15니까 4분의 15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가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4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 한 개의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지수가 반복되는 방정식.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반복되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다. 치환을 하는 순간 t의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치환을 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는 0 요렇게 잡히시면 정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한 개의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한 개의 실근만을 갖는다 라는 게 중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랑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지수를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x가
여기 있는 x가 한 개의 실근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t에 대한 해가 두 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가 그냥 정답인 게 아니라 얘는 사실 2의 x제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다시 구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t는 뭐야? 0보다 크다며. 그러면 2의 x제곱도 당연히 0보다 커야 이 녀석들이 해로 인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져도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건 하나의 실근만 남아있는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두 개의 실근을 가져도 상관없어. 왜? 하나만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국에 x값은 하나만 튀어나올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t에 대한 2차식으로 치환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 한번 봅시다. 얘를 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의 t 뒤에 게 인수분해가 되죠. 요렇게. 그러면 뒤에 거 인수분해 해놓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라고 보시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서 해를 찾으면 t는 a 또는 a-4 하고 나올 텐데, 그죠? 그러면 a 또는 a-4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 한 방에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봅시다. 어쨌든 a는 정수기 때문에 a가 a-4보다 무조건 클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a는 양수고 a-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2의 x제곱이었을 때 x값이 여기서 하나만 나오고 여기서 못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a는 0보다 크고 얘는 뭐야?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 이게 겹치는 진짜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정수 a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시면 10 나오시면 정답이겠죠. 다음에 4번. 두 상수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요. 그리고 b에 대해서 로그 a의 x 플러스 b랑 y는 2x가 서로 다른 두 점 a랑 b에서 만나고 5a랑 5b의 길이가 루트 5로 똑같을 때 a제곱 b는 p 플러스 q 루트 2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자, a는 뭐냐면 로그 함수의 미치고요. b는 뭐냐면 로그 함수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그지?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0이랑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모르지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b일 거고요. a는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다음에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랑 y는 2x랑의 교점, y는 2x랑의 교점을 하나를 a라 하고 하나를 b라고 하는, a, b에 대한 조건이 있나? 하나를 a라 하고 하나를 b라고 하는데 5a랑 5b랑 길이가 둘 다 루트 5로 똑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a점을 잡을 건데 a x좌표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 y좌표를 로그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여기 완벽하게 알고 있는 1차 함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2k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b는 뭐가 될 거냐면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로 잡으시면 되겠는데, 5a의 길이가 루트 5라 그랬으니까 원점부터 a까지의 거리의 제곱 k제곱 플러스 4k제곱, 즉 5k제곱이 5가 나오시면 되죠. 아, 그러면 여기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니까 a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얘가 뭐 1,2가 되시면 되겠고, b가 3, 4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뭘 구해야 돼? a제곱 b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값도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b 값도 알아야 돼. 그거 알라고 점 두 개 우리가 구해 놓은 거잖아. 그죠? 1,2 대입하시면요, 2는
로그 A에 1 플러스 B.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마이너스 2는 로그 A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못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떼서 줍시다. 그러면 2는 로그 A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겠죠. 아이고. 마이너스.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진수의 지수로 갖다 주시면 얘가 로그 A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도 2고 얘도 2니까 우변에 있는 애들끼리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누구끼리만 비교하면 돼? 진수끼리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랑 똑같아.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이랑 똑같아. 양변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 곱해주시면 합차죠? 마이너스 1 플러스 B제곱은 1이고 그러면 B제곱은 2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다. 이렇게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값도 구하셔야 되는데 뭐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B에 대한 특별한 조건은 안 줬는데 그러면 B가 뭐여야 되냐?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다가 집어 넣으려면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루트 2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A 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지. 2는 로그 A에 1 플러스 루트 2니까 A가 뭐여야 돼? 뭐여야 돼? 1 플러스 루트 2에 2분의 1제곱이면 되겠죠. 그죠? B는 루트 2고 A는 1 플러스 루트 2에 2분의 1제곱이니까 A제곱 B는 뭐야? 1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가 되시면 되겠네. 그죠? P는 2고 Q가 1이 되시면 되겠다. 그래서 더하시면 3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에 5번. fx는 2의 절대값 x 플러스 a랑 y는 3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p라고 하고요. 다음에 gx는 로그 2의 절대값 x인데 얘랑 y는 3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q라고 하자. p 플러스 q가 3일 때 ga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점의 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뭘 할 수 있으면 좋냐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x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을 음수인 부분에 대칭시켜서 그리면 돼. 왜?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랑 절대값 1이랑 똑같잖아. 그지? 근데 기준은 누구야? 양수인 부분이 당연히 기준이겠지. 그러니까 양수 쪽만 그려놓고 얘를 대칭시켜서 음수 쪽에다가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얘는 보시면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돼 있잖아. 그럼 점근선이 y는 a일 거고요. y축이랑 어디서 만나? 1 플러스 a에서 만나.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양수 쪽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를 y축 대칭해서 똑같이 그리시면 이렇게 생긴 게 2의 절대값 x 플러스 a가 되시면 되겠고, 다음에 gx는요. 로그 함수인데 로그 함수에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어.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어. 양수 쪽 그려서 왼쪽에 대칭시켜. 로그 2의 x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얘를 음수 쪽에 대칭시켜. 요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gx는 y는 3이랑 교점이 몇 개야? 무조건 2개예요. 그죠? 왜냐면 얘 증가함수니까 계속 요렇게 커지고 있을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요렇게 계속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y는 3을 어디에 그려 넣든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2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q는 무조건 2야. 그럼 p 플러스 q가 3이어야 되니까 p가 무조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p,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교점이 하나이려면
y는 3이 어디여야 돼? 여기여야 되네. 그래야 한 점에서만 만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 플러스 a가 3이라는 얘기야. 아, 그러면 a는 2겠구나. 그러면 정답으로 GA제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GA제곱이 뭐란 얘기야? G4라는 얘기고요. 그죠? G4는 뭐야? 로그 2의 절대값 4죠? 그러면 얼마? 2가 되시면 되겠다. 자, 6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분의 1 x가 y는 로그 p의 x랑 y는 마이너스 로그 p 마이너스 x랑 만나는 네 점 중에서 원점과 가까운 두 점을 h랑 하고요. y는 마이너스 2x랑 만나는 두 점을 b랑 d라고 하는데 abcd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한 원 위의 점일 때 r 6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해봅시다. a를 잡아. x좌표를 t라고 하면 y좌표 여기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t로 잡으시면 되겠죠? 다음에 c도 한번 잡을 수 있겠죠? 그죠? a랑 c는 원점 대칭일 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t 요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b의 좌표도 잡고 d의 좌표도 잡아야 돼. 그죠? b의 좌표도 잡고 d의 좌표도 잡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잡는 게 훨씬 더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잘 보세요. ABCD는 한 원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OA가, OB가, OC가, OD가 전부 다 똑같을 거야. 왜냐면 다 반지름이겠죠. 그죠? 한 원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OA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OA의 길이는 루트 t제곱 플러스 4분의 1t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5t 이렇게 잡히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b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b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시면 y좌표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OB의 길이는 얼마일 거냐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5알파야. 그러면 OA의 길이랑 OB의 길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2분의 루트 5t랑 루트 5알파랑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가 얼마야? 2분의 1t다. 아, 그니까 B의 좌표는 2분의 1t, 마이너스 t가 되시면 되고요. D의 좌표는 뭐겠어? B를 원점 대칭 시키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 t가 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대입할 거야. A는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t는 로그 P의 T가 되시면 되고요. 얘도 얘 위에 점이지? 똑같이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T는 로그 P의 2분의 1T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따낼 수 있어? T는 2로그 P의 T인 거고요. 여기서 T는 마이너스 로그 P의 2분의 T다.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T로 똑같이 맞췄으니까 얘랑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또 뭐야? 2를 갖다가 진수에다가 올려주시면 로그 P의 T제곱 얘는 뭐야? 요것도 진수에다가 올려주시면 역수니까 로그 2의 T분의 2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T제곱이랑 T분의 2랑 똑같으면 되네. 요렇게 T세제곱은 2구나 라는 거 하나 갖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R 6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반지름이 뭐야?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지? 이 녀석의 6제곱을 구하래. 그니까 2분의 루트 5의 6제곱 곱하기 t의 6제곱을 구하래요. 그죠? 2의 6제곱은 64. 루트 5의 6제곱은 5의 세제곱이랑 똑같으니까 125. t는 세제곱이 2였지? 6제곱은 얼마야? 4겠네. 그러면 16분의 125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n의 10제곱이 1.28의 n제곱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k라 하자. 부등식 2의 m제곱, k가 2의 m제곱보다 크고요. 2의 m 플러스 1제곱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7번 같은 문제는 약간 억지스럽고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은 해드리는데, 모든 좀 억지스러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되냐면, 설명해 줄 때 듣고 외워서 실전에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그나마 권장을 드리는 건, 자, 일단 n의 10제곱이 1.28 n제곱보다 작다라는 식을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야 되냐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우고 싶어야 돼. 그러면 요렇게 식을 쪼개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 했고, 여기서도 문제를 해결을 해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내가 원하는 이 n의 최소값을 k라 하는데, k를 어떤 범위로 잡아야 되냐면 2의 거듭제곱 범위로 잡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씌우기보다는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 계산을 처리할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값이 상용 로그 값밖에 없어. 그죠? 무슨 얘기냐면 밑이 10인 로그의 값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알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밑이 2인 로그를 써야 된다며.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변환을 시켜주시면 되지. 자, 10 로그 2의 n, 얘가 n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1.28, 요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로그 1.28이 얼마일 거예요? 얘는 로그 128 더하기 빼기 2죠. 그러면 로그 1.28은 로그 2의 7제곱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0.3 마이너스 2니까 0.1이 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자, 로그 2는 0.3이고 로그 1.28은 0.1이었으니까 3분의 1n이 돼. 요렇게.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좌변에 있는 건 어쨌든 밑이 2니까 요렇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일 거고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건 3분의 1 n이지? 그러면 요렇게 생겼을 텐데, 그지? 여기 있는 점이 2의 m제곱부터 2의 m 플러스 1제곱 안에 들어있어라,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정확하게 찾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대략적으로 얘가 2의 m제곱일 거고 얘가 2의 m 플러스 1제곱일 건데, 이게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대충 찍어서 넣어보시면 되지. 자, 2의 6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야? 60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64야. 얘가 더 크지? 무슨 얘기야? 로그 함수가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그 다음 2의 7제곱을 넣어볼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70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128이야. 아, 그래도 얘가 더 커. 그러면 6은 탈락, 7이 후보로 올라왔어. 8제곱 넣어볼게요. 좌변에다 집어넣으면 80이죠. 우변에다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곱하기 256인데 이제 얘가 더 커. 그지? 그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가 2의 7제곱이고요. 여기가 2의 8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니까 m값이 얼마야? 7이다 하시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억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세요. 내가 요 n값의 최소값을 어딘가로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2의 거듭제곱이다?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시면 되고, 3의 거듭제곱이다? 그럼 밑이 3인 로그를 취해가지고 값을 구해내시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삼각함수 레벨 1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중심이 5인 부채꼴 OAB의 둘레의 길이를 A, 호의 길이를 B라고 하자. A는 3B일 때 각 A, O, B의 크기를 구하래요. 부채꼴에 뭐가 필요하냐면 반지름 R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 A, O, B도 모르죠? 얘를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둘레의 길이를 A라고 하는데 A는 뭐냐면 R세타겠고요. 호의 길이를 미안합니다. 둘레의 길이를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는 반지름 2개에다가 호의 길이 더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다음에 호의 길이를 B라고 하는데 얘는 R세타가 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A는 3비례 A 2R 플러스 R세타는 3비례 3R세타래. 그러면 2R은 2R세타니까 세타가 얼마야? 1이네. 그래서 각 A, O, B는 1이 정답이다. 다음에 2번 사인 4분의 3파이 곱하기 코사인 4분의 5파이 더하기 탄젠트 3분의 7파이 곱하기 코사인 6분의 11파이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나와 있는 각들이 전부 다 90도 2분의 파이를 넘어가는 각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돼? 여기서 2분의 파이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같은 애들을 적당히 끄집어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인 4분의 3파이는 뭐랑 똑같냐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똑같죠. 곱하기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 더하기 탄젠트 3분의 7파이는 탄젠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랑 똑같고요. 곱하기 코사인 6분의 11파이는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똑같다. 자, 그럼 각변환만 잘 하시면 되겠지. 그치? 파이니까 사인 4분의 파이 2, 4분면이니까 양수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파이니까 4분의 5파이가 아니라 4분의 1파이 그대로 코사인 4분의 파이 가시면 되겠고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2파이니까 그대로 3분의 파이 얘는 1, 4분면이니까 전부 다 양수 곱하기 2파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얘는 4, 4분면이니까 그대로 양수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아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2분의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계산하시면 1이 나오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3번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인데 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1이고요.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양변에 루트를 씌우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일 수 있는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면 2, 4분면이죠. 2, 4분면에서는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루트 3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대로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여기 세타로 잡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 얼마? 루트 6이죠. 탄젠트 세타 구하라 했으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일 텐데 우리가 쓰는 세타는 몇 사분면? 2,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음수가 붙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4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y는 m sin 파이 x의 그래프가 y는 2분의 m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4개 y는 마이너스 6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12개일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래요. 사인 함수부터 뜯어보자면 최대 m 최소 마이너스 m 주기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살짝 한번 그려볼 건데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x가 0부터 2n까지야. 그러니까 주기가 2인 걸 알지만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잘 봐. 어쨌든 최대값은 m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m인데 문제에서 y는 m sin 파이 x랑 만나는
그걸 구해보라는 애가 누구냐면, 이거 왜 여기야? 여기 맞죠? 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보게 하라는 애가 누구냐면 y는 2분의 m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의 절반만큼의 y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24개래요. y는 2분의 m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가 m이니까 절반인 y는 2분의 m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사인 함수 그릴 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니까 얘는 무조건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니까 무슨 얘기야? 한 주기마다 교점이 2개씩 생겨. 그지? 그럼 봐봐. 사인 함수를 쭉 이어서 이렇게 그릴 건데 요렇게 그렸을 때 얘가 11번째 주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래 분필? 얘가 11번째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쭉 세면서 왔을 때 얘가 11번째일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얘가 몇 번째 교점이냐면 22번째 교점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24개의 교점을 원하니까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누구냐면 반주기만 더 있어도 2개 더 해서 24개 채우기엔 충분해. 여기까지가 24번째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 봉우리 하나마다 교점이 2개씩 생기니까 11번째까지는 정확하게 다 그려놓고 12번째 왔을 때는 반주기만큼만 그려도 충분해. 그지? 근데 얘 봐봐. y는 마이너스 6이랑 교점이 12개래. 여기다 y는 마이너스 6, x축보다 밑에 있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을 12개를 뽑아야 되는데 얘도 요렇게 뽑히면 당연히 12개보다는 많겠죠. 그죠? 그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어디라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돼서 아래로 떨어지는 봉우리에서 한 개씩만 만나가지고 6개가, 12개가 채워져야 돼. 근데 11번째까지 오면 얘가 몇 번째겠어? 11번째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24개 채우려면 반주기만 더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지. 정확히 한 주기만큼이 더 있어줘야 여기서 12번째가 채워지는 거죠. 그니까 무슨 얘기야? 주기를 몇 번 그려야 돼? 12번을 그려야 돼. 주기가 얼마인데? 2잖아. 2를 12개 그려야 되니까 어디까지 그려야 돼? 24까지 그려야 돼.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m은 6이고 n은 얼마? 12다. 그래서 18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주기가 같은 두 함수 fx는 2a sin bx고요. 코사인 gx는 코사인 2분의 a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같을 때 a랑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주기가 같대. fx는 주기가 얼마야?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b분의 2파이 쓰시면 되고요. 얘랑 gx는 주기가 얼마야? 요렇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b분의 2파이랑 a분의 4파이랑 똑같아. 되셨나요? 그러면 a는 2b네. 요거 하나 얻어가시면 되는 거. 최대값도 똑같대요. fx는 최대값 얼마야? 2a. gx는 최대값 얼마야? 1 플러스 b. 그러면 a는 2b고 2a는 1 플러스 b니까 a 대신에 2b 집어넣으시면 4b는 1 플러스 b라서 b는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1이면 a는 3분의 2다. 그래서 a 플러스 b 하시면 1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6번. 사인 세타가 음수고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4분의 1일 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래. 각변환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얘는 뭐야? 오랜만에 2분의 3파이 등장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시면 될 텐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그대로 사인 세타인데 파이 플러스 세타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구나. 요거 하나 얻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거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t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를 제곱을 할 거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시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요거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2분의 3일 텐데 뭐 한 거야 얘가? 요거 제곱한 거잖아. 그지? 그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t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나올 텐데 잘 봐. 사인 세타 음수잖아. 사인 곱하기 코사인 어디 갔어? 사인 곱하기 코사인 양수잖아. 그럼 코사인도 음수일 거 아니야. 그지? t가 뭐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야. 음수 더하기 음수야? 얘도 당연히 음수여야지.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해야 되니까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t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는 거죠. 그죠? t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8분의 6루트 6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 곱하기 t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6루트 6 플러스 8분의 3루트 6 해가지고 마이너스 8분의 3루트 6 하시면 정답이겠다. 자, 다음에 7번.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을 때, 즉 4, 4분면에 있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분의 1은 5분의 9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식을 좀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건드릴 만한 게 없어 보이고요. 다음에 탄젠트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분모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요렇게 바뀌죠. 그죠? 그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요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통분할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올라가면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곱해지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렇게 붙으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봅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분의 자 사인 제곱 세타 있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1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음에 남은 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남아있죠?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네? 아, 그니까 결국에 남은 게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5분의 9였다. 요거 하나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로 갑시다. 사인 세타는 역수 취해서 양변에 루트 씌우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인데 몇 사분면이라고 세타가?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니까 또 뭐 하면 돼?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 여기 세타 잡아주시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5니까 여기는 2가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탄젠트 세타는 2분의 루트 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해야 되잖아. 그지?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양수라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탄젠트 x-3분의 파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0부터 알파 또는 베타부터 감마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삼각함수 오른쪽이 약간 복잡하게 생겼으면 뭐하라 그랬냐면 치환하라 그랬죠. 그죠?
t라고 치환을 해 주시고요. 치환했으면 바로 뭐 해야 돼? 범위를 바로 바꿔야 돼. 그러면 t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삼각 부등식이잖아. 그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등식이 뭘로 바뀐 거냐면 탄젠트 t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반드시. 탄젠트 t 어떻게 그릴 거야? 점근선 먼저. 기본적인 탄젠트니까 x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파이마다 오른쪽으로 플러스 파이마다 그려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점근선은 x는 2분의 3파이가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3분의 2파이까지만 필요하니까 2분의 3파이까지만 대충 그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필요한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 더 뒤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탄젠트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릴 건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이 어디 있음? 여기쯤 있다고 봅시다. 얘가 y는 1이라고 볼게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랑 요렇게가 정답으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잘 봐. 우리의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잘렸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여기쯤 있으시면 되겠지, 그지? 그니까 1보다 작아. 1일 때는 언제야? 4분의 파이일 때는? 그러면 탄젠트 t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여기는 뭐야? 이만큼인데 잘 보세요. 점근선부터잖아. 그지?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1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 내려가는 것마다 전부 다 정답에 포함이 될 거 아니야. 해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점근선이랑은 절대 안 만나니까 또는 2분의 파이보다 그냥 크고 다음 1 나올 때는 언제야? 4분의 파이에서 주기만큼 건너간 4분의 5파이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4분의 5파이까지. 자, 그래서 t에 대해서 해를 구했으니까 x로 되돌려 놔야겠지? 양변에 3분의 파이씩 더할 건데 잘 봐. 4분의 5파이까지 우리가 구했어. 근데 이게 필요 있어 없어? 절대 필요 없어요. 왜? 3분의 2파이까지만 필요하니까. 그니까 여기가 4분의 5파이까지 쓰는 게 아니라 3분의 2파이까지만 쓰시면 되겠죠. 그냥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는데 어차피 해를 여기까지만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딱 걸려주시면 돼. 그러면 x가 0부터 여기다 3분의 파이 더하시면 3분의 7파이 아니 12분의 7파이 또는 여기다 3분의 파이 더하시면 6분의 5파이 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오시면 정답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그죠? 정답은 4번 12분의 29파이 오시면 된다. 자, 삼각함수 레벨 2 가겠습니다. 1번 반원이 하나 있고요. 지름의 길이가 4죠. 지름의 길이가 4인 반원이 있는데 호 AB 위에 P에 대해서 중심이 A고요. 그 다음에 P를 지나는 원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러니까 A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낸 거죠. 그 교점을 Q라고 하는 건데 AQP가 12분의 5파이고요. BQ랑 PB, PQ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반원의 중심에서 P에다 이렇게 그어서 요 이등변 삼각형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먼저 구하고요. 다음에 OPB 요만큼 부채꼴의 넓이를 2번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APQ 부채꼴의 넓이를 3번이라고 하시면 결국에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하는 순서는 1번 넓이 더하기 2번 넓이 하신 다음에 3번 넓이 빼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은데. 자, 한번 볼게요. 어쨌든 각이 하나 필요하니까 PAO를 세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시면 되겠고요. 그죠?
문제에서 APQ는 12분의 5파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12분의 5파이야? 요만큼이 12분의 5파이. 그러면 AP를 반지름으로 하는 AP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요렇게 그린 거니까 AQ의 길이도 AP의 길이랑 똑같아. 즉 APQ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12분의 5파이. 다음에 그러면 POQ는 여기는 몇 도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세타 세타의 외곽이니까 2세타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요만큼 남는 거 OPQ의 남는 각 이만큼은 얼마야? 1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POQ 삼각형에 있는 각을 전부 다 더하면 1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2세타랑 12분의 5파이 더하면 얘가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인 파이가 튀어나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좌변 정리하시면 12분의 10파이, 즉 6분의 5파이. 세타끼리 정리하면 플러스 세타인데 얘가 파이니까 아, 세타가 6분의 파이구나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야? 얘가 30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가 조금 쉬워지죠. 그죠? APO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5에서 AP에다가 수선 떨구시면 이등변이니까 이 길이랑 똑같고요. 그죠? 이만큼 길이가 2야. 여기 수직이고 30도고 60도니까 1대2라서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3이야. 그죠? 그러면 1번 넓이는 어떻게 돼? AP 길이의 절반이 루트 3. 높이가 1이니까 그냥 루트 3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죠? 다음에 2번 부채꼴 넓이는요? OPB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2였으니까 제곱하면 4. 세타는 얼마야? 세타가 6분의 파이인데 2세타 하니까 3분의 파이 들어가시면 되지. 그러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넓이는 얘도 부채꼴이니까 2분의 1에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요게 반지름이지. 그지? 그러면 2루트 3의 제곱 12. 얘는 세타니까 6분의 파이. 그냥 파이가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번 더하기 2번 마이너스 3번 하시면 얼마야?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지. 자, 2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내심을 I라고 하는데 AC 위의 점 D는 AD랑 ID가 같게 하고요. DIC는 이 ABC를 만족을 시킨다. 코사인을 코사인 BAI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코사인 ABC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자, 일단 뭐 할 수 있는 걸 해봅시다. AD의 길이랑 ID의 길이랑 똑같아요. 요렇게. 다음에 DIC는 ABC의 2배래. DIC는 ABC의 2배. 그러면 ABC를 내가 세타라 하면 DIC는 2세타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준 게 별로 없어. BIA를 쓰라고 하는데 BIA가 어디야? BIA 여기를 쓰래. 코사인 값으로.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는데 자, 내심 오랜만에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일단 내심의 성질 중에 문제에서 잘 써먹는 게 뭐냐면 여기가 세타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지. 그지? AIC를 구할 수 있어. 각 AIC는 어떻게 구해? 90도 더하기 요 녀석의 절반 2분의 세타 해가지고 구해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야. 여기가. 그러면 이만큼은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중에 하나인 AID는 IAD랑 똑같겠죠. 그죠? 얘는 몇 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에서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에서 2세타만큼을 빼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조그만 만큼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인데 그지? 여기를 결국에 표현을 해야 되잖아. 파이랑 세타로. 그죠? 내심은 어떻게 그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야? 2분의 세타고요. 이만큼은 뭐야? 얘랑 똑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그러면 AIB, BIA는 각 BIA는 삼각형 모든 내각의 합 파이에서 2분의 세타 빼주시고요. 얘도 빼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세타. 계산하시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네. 그지? 아, 그니까 BIA가 이거잖아. 그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얘기지. 그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사인 세타. 근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양수라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사인 세타가 3분의 2구나. 요거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정답으로 뭐 쓰라 그랬냐면 ABC를 정답으로 쓰라 그랬어. 그지? 코사인 ABC. 뭐야? 코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가 3분의 2니까 그걸로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갈기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3분의 루트 5인데 둘 다 양수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1, 4분면에 있는 각일 거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코사인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죠? 일단 각변환을 해야 될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요거는 하시면 사인 x인데 부호 상관없죠. 제곱돼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얘는 코사인 세제곱 x. 얘는 뭐 건드릴 게 없어. 이렇게. 되셨나요?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통분을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 분모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코사인 x 플러스 2 사인 제곱 x. 다음에 분자 마이너스 요거 올려주는 거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그러면 이제 벌써 날아가는 애들이 조금씩 생기죠. 얘 날아가고요. 얘도 날아가시면 되겠다.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모양을 딱 봤을 때 코사인이 사인보다 지금 우세해. 그죠? 분모에 건드릴 수 없는 그냥 코사인 x가 있으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지. 그지? 요렇게.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를 쭉 하시면 결국에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됐죠? 그러면 형태를 보니까 뭐 하시면 될 것 같아? 치환하시면 될 것 같아. 그지? 누구를?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죠? 치환하시면 뭐 잡아? 범위 잡아. 코사인이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얘를 치환을 했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t잖아. 무슨 형태야? 유리함수의 형태죠. 그죠? 유리함수니까 바로 표준형 때려버리시면 되겠지. 그지? 분모분자 마이너스 먼저 좀 날려주고요. 요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t 마이너스 2분의 요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지? 유리함수 오랜만에 간단하게 그려보면 x점근선은 2 t는 2 y점근선은 1 요렇게. 분자 양수니까 요렇게 하나 그려내시면 되겠고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한 여기쯤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고 최소값 구하려면 t에다가 1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최대값 구하려면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이고요. 최소값 구하려면 t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그래서 뭐 구하래?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어서 4번 가겠습니다. 두 실수 A, B, A는 0보다 크다에 대해서 x가 0 이상 4 이하일 때 fx는 0부터 2파이까지는 sin x, 2파이부터 4파이까지는 a 코사인 x 플러스 b가 있는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fx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지 않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4번은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교점의 개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만 우리의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일단 fx를 그려볼 건데 0부터 2파이까지는 그냥 sin x를 그리래. 그죠? 그러면 그리시면 되겠지? 여기쯤을 파이로 잡고요. 요렇게 그리시면 얘가 sin x가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2파이를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4파이까지 a 코사인 x 플러스 b 위아래도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위로 갔다 얼만큼 아래로 가는지가 a만큼 바뀌어 있고 b 위아래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사인 그래프가 있다. 그죠? 다행인 건 뭐냐면 a가 양수야. a가 양수야. 그죠? 그래서 a 코사인 x 플러스 b는 어쨌든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되시나요? 다음에 딱 주기도 안 바뀌었으니까 2파이부터 4파이까지면 요만큼의 그림이 여기 안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들어가 계시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은 점은 a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결정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 위아래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 있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그지? 이해되시나요? 요것도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고 가시면 좋은데 결국에 오른쪽에 그런 코사인 함수를 그려놓고 y는 t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x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을 그렸을 때 전체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코사인 그리기 전에 0부터 2파이까지 fx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y는 t가 요렇게 생겼으면 교점이 지금 몇 개야? 0개야. 그지? y는 t가 최대값에 딱 맞닿아 있으면 지금 교점은 1개. y는 t가 요 사인 함수를 지나가고 있으면 2개고요. y는 t일 때 t가 0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지. 그지? 여기서 3개 만나고요. y는 t가 여기 있으면 2개. y는 t가 최소값에서 딱 만나면 1개. 최소값보다 밑에 있으면 0개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쭉 이어서 오른쪽에 그려질 코사인 그래프랑도 교점의 개수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 잘 보세요. 0부터 2파이까지 교점의 개수가 0개였어. 그럼 여기서 교점이 몇 개 생겨도 되냐면 없어도 되고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돼. 이해되시나요? 3개는 어차피 불가능하잖아. 그지? 코사인이니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3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사실상 이미 불가능해요. 그죠? 0개, 1개, 2개까지 생겨도 돼. 자, 여기 1개잖아. 그지? 여기 몇 개 있을 수 있어. 없어도 되고 1개 있어도 돼. 2개는 안 되지? 왜냐면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되니까. 요때는 2개잖아. 여기 몇 개 있을 수 있어? 0개 있어도 되고요. 2개 있어도 되네. 그지? 여기 3개잖아. 그지? 그러면 무조건 교점이 1개 아니면 2개는 있어야 돼. 여기 2개니까 교점이 없던지 아니면 2개 있던지 1개니까 교점이 없던지 1개 있던지 교점 없으니까 없어도 되고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t가 0일 때 2파이부터 4파이까지 한 주기만큼의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x축이랑의 교점이 1개가 돼도 되고 2개가 돼도 돼. 그지? 그러면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교점이 1개 나오고요. 그죠? 여기서 교점이 1개가 나오고 위에 있는 애들이나 아래에 있는 애들은 사실상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뭐 안 나오던지, 한 개 나오던지, 두 개 나오던지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려볼 수 있는 코사인 그래프가 어떤 게 있냐면, 잘 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무슨 얘기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어떻게? 요렇게. 하나 생기시면 되겠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뭐 있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 뭐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 중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을 수 있죠.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 또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A도 0이고 B도 0이면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3개는 아닐 거 아니야. 요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아,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생각하는 거에서 제외를 시켜도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요 상태일 때는 최대값이 1이면서 왜 이렇게 그랬냐?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최대값이 똑같을 때 요렇게죠. 요렇게. 요렇게랑 얘도 여기까지만.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미안합니다. 요 맨 위에 줄에는 닿는 게 아니야. 맨 아래에도 닿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때는 뭐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일 때야. 여기서 최대값 얼만데? A 플러스 B가 1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일 때야. 그죠? 그러니까 요 때는 언제냐면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일 때. 또 요 때는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지. 그지? 다음에는 언제야?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A 플러스 B는 1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야. 이때는 A는 1이고 B는 0일 때죠. 그래서 가능한 A, B의 순서쌍은 3개가 되시면 되겠다. 어려운 문제니까 돌려가면서 잘 들으세요. 자, 다음에 5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데 fx는 sin x고요. gx는 마이너스 k 코사인 x. 그래서 얘네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요.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과 gx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c, b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는 fx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 AD, BC가 만나는 점의 y좌표가 A의 y좌표의 3배일 때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5번도 좀 어려워. 잘 들으세요. 일단 상황을 모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 중간에 파이가 있을 것이고 fx는 그냥 사인이죠? 요렇게 그리면 얘가 fx. gx 그릴 건데 k가 0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0이랑 1 사이야. 무슨 얘기냐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k 코사인 x라는 애는 원래의 진폭보다 원래 위아래보다 살짝 줄어 있겠지? 왜냐면 최대값이 k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k일 거 아니야. 그죠? 원래 그리던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 있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k로 갔으니까 x축 대칭도 시켜줘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최소값이 마이너스 k면서 최대값이 k면 되는데 x축으로 뒤집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시면 되겠고. 그죠? 주기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거야? 요렇게 그리시면 얘가 마이너스 k 코사인 x의 그래프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한대. 그지?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작대. 그러면 어디가 A야? 여기가 A죠?
여기가 B죠? 다음에 A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GX랑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C라는, A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GX랑 만나는, 여기가 C네. 다음에 B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게 FX랑 만나는 점 중에 B가 아닌 데를 D라고 한다. B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게 FX랑 만나는데 B가 아닌 데를 D라고 한대. 여기가 D네. 그죠? 그러면 AD랑 BC가 만나는 점의 Y좌표. AD랑 BC가 만나? AD랑 BC가 만나. 요 점에 Y좌표가 A의 Y좌표의 3배래. 그지? 이 점의 Y좌표가 A의 Y좌표의 3배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결국에는 K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AD랑 BC의 교점인데 이 녀석의 Y좌표가 A의 Y좌표의 3배래. 그림을 약간 잘못 그리긴 했지만 미안합니다. 뭐 그냥 보세요. 여기서 X축의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가 A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린 길이의 3배라는 얘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림을 한번 떠올릴 수 있냐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얘가 A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선분에 의해서 잘려 있는데 3대 1인 거잖아. 그지? 3대 1인 거잖아. 그러면 닮음을 사용하려면 2대 3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2대 3이라는 얘기는 어디가 2대 3이라는 얘기야? 2대 3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축소를 시켜보시면 요렇게도 축소가 가능하지? 그러면 얘도 2대 3이니까 2대 3이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잘 봐. A랑 C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얼마냐면 파이야. 얘가 뭐야? A랑 D가 X축, 선분 AD랑 X축의 교점이고요. 얘는 선분 CB의 X축의 교점인데 얘는 파이, 0일 거고 얘는 2분의 3 파이, 0일 거야. 오케이? 얘는 파이, 0일 거고 얘는 2분의 3 파이, 0일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3 파이, 파이니까 2분의 파이야. 3대 2라며. 그지? 그러면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돼? 2대 3이죠? 2대 3은 AC 대 2분의 파이다. 그러면 3 곱하기 AC는 파이니까 AC는 3분의 파이구나.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네. 자, 그러면 AC의 길이가 3분의 파이인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요렇게 합시다. A랑 C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지? A랑 C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데 A부터 C까지의 거리가 3분의 파이야? 그러면 X는 파이를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A고 오른쪽으로 가면 C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의 X좌표가 얼마냐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진 6분의 5파이가 되시면 되겠고 Y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fx에다가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지. 그지? 6분의 5파이 넣고 계산하시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gx가 얘를 똑같이 지나니까 6분의 5파이, 2분의 1을 gx에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은 마이너스 k 코사인 6분의 5파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k 곱하기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k는 루트 3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루트 3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자, 6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데 방정식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보이는 거 각변환 좀 시키고요. 그죠? 3파이니까 그대로 사인 제곱 x 오시면 되겠고 2분의 파이 플러스 x니까 사인 x가 되시면 될 텐데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2, 4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시면 되겠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늘상 하던 대로 이제 사인 x를 t로 치환하시겠죠? 그러면 x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요렇게 그려지니까 t가 0부터 1까지만 쓰면 되겠고요. 얘가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3a는 0이다. 요렇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저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해야 돼. 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t에 대한 두근이 나와. 2차 방정식이니까 두근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알파랑 베타는 절대 정답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뭘 또 해결해야 돼? 치환시켜 놓은 걸 다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사인 x가 알파 또는 사인 x가 베타인 게 딱 x값 하나만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써먹는 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만 써먹을 건데 0부터 파이까지만 요렇게 한 번만 써먹을 건데 여기가 1이죠. 잘 봐. 알파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보자. 교점 없으니까 여기서 근이 안 생겨. 그죠? 그러면 베타 때문에 근이 딱 하나만 생겨야 되는데 그게 어디여야 돼? 여기여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에서 근이 안 생길 수 있어. 안 생겨야 돼. 왜냐면 근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어야 돼. 왜? 그래야 근이 딱 한 개 여기서 생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어쨌든 얘가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t에다가 1 넣으시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시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실수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시면 돼. 치환하는 걸 되돌려 놓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 만약에 알파가 0이랑 1 사이의 값이어봐. 근 바로 두 개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고, 즉 0부터 1 사이의 값이 안 나와야 되고, 근데 어쨌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다음에 7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방정식의 모든 해합은, 요거 정규 수업 시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어차피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이랑 코사인을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다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좀 복잡하니까 얘를 한번 건드려 볼게. 자,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x에다가 2분의 파이 한 번 빼고 2분의 파이 한 번 더해. 그러면 상관없잖아. 그지? 왜 이 짓거리 한다고? 얘를 각변환을 통해서 강제로 사인으로 좀 만들려고 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시면 얼마냐? 6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파이 요렇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x는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파이야. 그러면 무슨 꼴이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꼴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사인으로 바뀌고요.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x인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주죠. 그죠? 근데 사인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귀찮고 x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귀찮으니까 요거 사인 2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도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사인 2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요거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모든 실근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래. 모든 해. 도대체 몇 개까지 나오는지를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돼. 해가 몇 개 나오는지를 모르겠으면 진짜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냥 일반적인 사인의 한 주기만 그려내시면 되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 출발할게요. 얘가 여기가 1이야. 얘가 일반적인 사인 그래프의 4분의 1쪽인데 그러면 오른쪽에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지. 그지? 왼쪽에도 이렇게 얘가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지? 이만큼을 4분의 파이만큼 얘가 2분의 파이죠? 여기가 4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지? 이만큼의 절반만큼을 이쪽으로 미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시나? 여기가 4분의 파이야. 그래서 원래 2분의 파이에 있던 자리가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당겨져 오시면 돼.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얘는 2x잖아. 주기가 절반이 됐어. 그래서 sin 2x는 2분의 파이 안에 한 주기를 이렇게 그려 넣어야 돼. 근데 얘를 x축으로 플러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지?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조금 이쪽으로 갔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교점이 몇 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아, 해는 총 2개겠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사인이야. 같으려면 오른쪽에 들어오는 각이 똑같아야지. 그럼 x 플러스 4분의 파이랑 2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 x는 뭐냐? 12분의 5파이 하나 나오면 되죠. 근데 해가 2개라며. 그지? 하나는 어떻게 찾을 거야? 어떻게 찾냐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찾을 거야. 초록색을 보세요. 요 점 있지? 이거 여기다가 대칭시킨 점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이때의 x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거리가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여기에 4분의 파이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빼주시면 이 점의 자리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 계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했냐면 사인 알파의 값이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냥 이렇게 같다라고만 두면 정답을 못 찾아. 그죠? 왜냐면 숨어있는 근이 하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변환시켜 주기 위해서 대칭을 시켜서 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x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뭐 되냐?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고요. 얘랑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은 사인 2알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똑같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2알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니까 3알파는 12분의 9 더하기 2에서 11파이.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인 알파는 36분의 11파이가 되시면 되겠다. 그래서 12분의 5파이랑 얘랑 더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그죠? 자, 8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구하시면 되죠. 자, 일단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형태를 살짝만 잘 보시면 잘 봐. 좌변에 있는 여기서 루트 3 빼내면
루트 3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생겨. 얘는 우변에도 똑같이 있어. 맞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를 완성하면 루트 3 마이너스 2 코사인 x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또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자,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이려면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죠? 얘가 양수이려면 루트 3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지?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루트 3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림 그려봐. 부등식이잖아.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x, 그냥 코사인 x가 계속 여기 조건에서 등장을 하고 있잖아. 그지? 코사인 x는 그냥 그리면 되나 보다. 그죠? 이렇게 코사인 x 그려놓고요. 사인 x는 그냥 사인 x를 그리는 게 아니라 루트 3 사인 x를 그리시면 되겠지. 그지? 최대값 루트 3,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얘보다 좀 더 위에, 얘보다 좀 더 아래까지 그려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 이 교점의 x좌표랑 이 교점의 x좌표 당연히 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3 사인 x랑 코사인 x랑 같아질 때를 찾아. 오케이? 코사인이랑 사인은 비교 잘 못해.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양변에 코사인 x를 나눠주시면 코사인 x분의 루트 3 사인 x야. 얘가 1인 거지. 양변에 루트 3까지 나누면 좌변이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 그지?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x값이 얼마냐면 30도니까 6분의 파이죠. 여기가 6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파이를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시면 되죠? 6분의 7파이네. 되셨죠? 자, 1번부터 갑니다.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대.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 나오는 데가 마침 또 6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y는 2분의 루트 3인 거죠. 이해되시나?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그리고 어디? 여기. 이해되시죠? 다음에 루트 3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커야 돼. 루트 3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어디야? 여기. 그죠? 그럼 딱 겹치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여기 하나밖에 없어. 점 하나. 그러니까 1번의 해는 x는 6분의 파이만 나오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 갈게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 어디야? 여기죠. 그리고 루트 3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초록색이랑 노란색 겹치는 데가 어디야? 6분의 7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있어? 또 6분의 파이라는 점이 딱 하나 겹쳐 있어요.
되셨나요? 요렇게 하시면 해를 전부 다 구한 거지. 그지? 그래서 실수 x의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최대값은 얼마야? 아이고 2파이까지가 아니라 2분의 3파이까지잖아. 그지? 아이고 뭐야, y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까지 딱 여기서 끊어야 되네. 그죠?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11파이지. 그지? 그래서 6분의 7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라 6분의 11파이까지. 미안합니다. 최대값은 6분의 11파이, 최소값은 6분의 파이 빼시면 정답 나오겠죠? 그죠? 정답 구하시면 얼마냐? 3분의 5파이, 6분의 10파이, 3분의 5파이가 나오시면 되겠다.